안녕하세요. 머니왕 1부 시작합니다. 강주리입니다. 자, 이번 주는 엔비디아의 실적과 FOMC 회의록의 주였습니다. 엔비디아는 드디어 1000비디아를 넘어섰고요. 금리 인하 기대감은 또다시 멀어졌습니다. 자, 개별 종목 장세는 더욱더 심화가 되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2주 만에 2700선을 지키지 못하고 무너졌습니다. 다음 주는 우리가 조금은 웃을 수 있을지 잠시 후 좋은정보위원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무료 방송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좋은정보위원과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잠시 후에 더 자세한 설명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머니왕 1부 지금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분과 머니왕 1부 문 열어보도록 할게요. 좋은정보위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위원님, 이번 주 조금 혼란스러운 시장이었습니다. 어떻게 좀 보셨는지 궁금하고요. 네. 그래도 간밤에 미국 증시 반등하고 마감을 했더라고요. 우리 또 다음 주에 반등 가능할까요? 네, 뭐 희망 회로라기보다는 현실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봐요. 사실 뭐 디커플링 돼서 미국 증시는 부럽기만 하죠. 잘 아시겠지만 또 나스닥이 간밤에 많이 올랐습니다. 그 역시 메인은 엔비디아였고 또 엔비디아가 급등이 나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엔비디아 때문에 조금 처져있던 종목들, 뭐 AMD라든가 그런 종목들이 상승 흐름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다음에 또 테슬라도 기술적인 반등이 날 수 있는 그런 자리였고요. 그래서 뭐 나스닥 사상 최고치인데 불구하고 우리 국내 시장은 상당히 좀 까다로운 장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엔비디아 시총이 우리 돈으로 물경 3,500조가 넘습니다. 예, 그리고 젠슨황이요 3년 전에 뭐 30억 달러에서 지금 900억 달러까지 돈을 벌었던. 그러니까 어마무시한 거죠. 3년 사이에 30배 이렇게 거부가 됐으니 말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국내 증시 좀 답답하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어쨌든 뭐 지수는 숨고리가 일어났다. 뭐 정확히 얘기하면 뭐 조정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예, 그런 가운데서도 선별적인 종목 장세는 지속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말하자면 좀 이렇게 핫한 종목이 신규 상장주 노 브랜드가 있는데, 예, 그것이 이제 그 의료, ODM 업체죠. 예, 그것이 이제 강한 상승 흐름을 보였고요. 그다음에 또 전력 인프라가 다시 살아나고 있어요. 그래서 HD, 현대일렉트론 뭐 이런 종목들이 신고가를 경신해서 어찌됐든 지수는 지수대로 그렇다 하고, 뭐 지수는 뭐 잘 아시겠지만 삼성전자 그 엔비디아 논쟁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뭐 된다 안 된다 쉽게 해서 이제 그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수는 조정받았지만 그래도 굉장히 활발한 개별 종목 전선이 이어졌다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러면 이제 다음 주는 어떻게 볼 것이냐? 저는 이제 코스닥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이때 제가 이따 설명드릴 거고, 그러면 어떤 섹터를 노릴 것이냐? 사실 국내 증시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반도체가요 미국하고 좀 반대로 많이 내린 종목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반도체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따 좀 제가 뭐 공부할 시간에 다시 브리핑 해드리겠지만 에너지 관련주, 전력 인프라를 비롯해서 이런 종목들, 특히 내용이 있는데, 내용이라는 것은 뭐냐면 펀더멘털이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수급이라든가 그래서 많이 내린 싸진 신규 상장주가 많이 보입니다. 이런 것들 관심을 두는 전략이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왜 시장을 좀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되느냐 일단 말씀드릴게요. 한번 미국 증시를 볼 때 항상 뭐 부럽기 그지가 없는데 보시게 되면 나스닥 차트입니다. 이게 지금 사상 최고가예요. 저는 이거 이제 엔비디아 그 실적 발표를 해서 정강 후약이 되면서 음세를 맞아서 야 이거 조금 위에 이거 그 상투가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데 강하게 들어 올렸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보시게 되면은 상당히 지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것도 신고가죠. 그러니까 이렇게 좀 위험 교환해서
되살리는 그 흐름이 뭐 1.85%나 올랐으니까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반도체가 좀 좋아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뭐 미국은 뭐 여전히 좀 좋고 국내 증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국내 증시는 지금 어떠한 흐름이냐 그걸 보시게 되면 코스피예요. 물론 지난번 상승해서 싼 고점에서 누르고 있는데 그래도 간당간당 60일선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거의가 지금 이제는 매수 구간에 접어들었다 볼 수 있겠고 주봉을 보시게 되면 이제 삼성전자가 말해줄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주봉에서 음부상 하나 더 줄 수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반면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나쁘지 않아요. 이미 음선을 3음도로 만족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좀 과매도권에 접어들었다 볼 수 있겠고 일간 차트도 보게 되면 도지가 나오면서 좀 과매도권에 접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따라서 지금 이제 쌍바닥, 이게 외바닥은 가바닥이고 쌍바닥을 치야 이제 본격적으로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5월도 마지막 주 이제 한 주 남았잖아요. 코스닥에 거는 기대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냥 좀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종목들 한 몇 개를 보시게 되면은 이게 바로 노 브랜드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이게 공모가가 14,000원이거든요. 근데 희망 공모밴드보다 높게 했어요. 야, 이 종목이요. 어디까지 갔냐면 거의 7만 원까지 갔어요. 그래서 5배 가까이 그냥 이틀 만에 급등했거든요. 따라서 이런 종목들은 당연히 피하셔야 되는 게 좋겠고요. 그렇다면 펀더멘털이 뛰어난 신규 상장주도 좀 보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뭐 이따 뭐 말씀드리겠지만 HD 현대 일렉트론. 그때 이제 변압기, 그래서 전력 인프라 대장이었잖아요. 이런 종목들이 또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앞으로 종목장에서 지속된다. 이게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시그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힌트군요. 네. 자, 시장 이야기 잘 들어봤습니다. 나스닥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죠. 엔비디아가 지금 전 세계 AI와 반도체 시장을 끌어가고 있는데요. 우리 증시도 이런 훈풍을 하루빨리 좀 받아서 활짝 웃는 날이 좀 왔으면 좋겠고요. 신규 상장주 말씀해 주신 대로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반응이 괜찮았고요. 그리고 최근에 반도체가 이제 또 조정이 된 부분, 저가 매수 기회가 있는 부분 있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에너지 관련주도 주목하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이번에는 위원님만의 또 강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나요, 위원님? 강의라는 표현이 좀 저한테는 좀 그런데 왜요? 같이 공부하는 시간이에요. 같이 한번 공부해 볼까요? 네, 뭐 제가 이게 뭐 개인적인 어떤 사생활을 말씀드려서 뭐 좀 그래도 뭐 제 모자라는데 어제도 밤잠을 멀리하고 새벽 3시까지 제가 독수리 탑4를 준비한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좀 어렵게 봐주시고 함께 공부하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임할게요. 제가 이렇게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성공 투자하는 것은 비법이요. 저는 딱 2가지로 봐요. 하나는 남보다 패러다임을 먼저 간파하고 그걸 선점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공부를 통해서 하는 거고요. 2번째는 실전 매매에 들어서 비현실적인 수익보다 우리 매매 전략을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부분. 저는 항상 그 2가지를 강조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다시 한번 AI가 쏘아올린 모멘텀, 소위 말해서 후광 효과죠. 그 이제 할로우 이펙트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AI는 거센 패러다임 시프트의 거대 물결이죠. 그럼 거기에서 자꾸 파급되는 게 첫 번째 반도체가 있을 거고요. 그걸 지원하려니까.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 같은 거 영업이익률이 65%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H백 가지고.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이렇게 이제 엔비디아가 시총이 3,500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를 하려면,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AI 데이터 센터 하려면 거기에서 들어가는 게 바로 뭘까요? 엄청난 전력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AI 후광 효과 첫 번째 전력 인프라에서 설명드릴게요. 뭐 잘 아시겠지만 미국, 일본 그 중심의 반도체 신규 공장 증설이 뭐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엊그제 뭐 26조를 뭐 전폭적으로 지원한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하려면 이제 결국은 인공지능 AI 데이터 센터가 필요한데 이것이 전기 먹는 하마라고 그래요. 우리 주랭크님 저기 막 장마할 때 옛날에 이렇게 물 먹는 하마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그것처럼 빨아들이는 것처럼 이게 그만큼 이렇게 전력을 많이 먹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참고로 얼마큼 전력을 많이 먹냐면은 이제 데이터 센터에서 전체 그러니까 글로벌리하게 세계적으로 들어가는 전력이 1년 동안 일본이나 인도
한 나라가 쓰는 전량으로 맞먹는다는 거예요. 일본이나 지금 그런데 뭐 동경 가보시면 일본 얼마나 전기 많이 써요. 네네. 그만큼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전력 인프라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2026년까지 전력 소모가 2배 정도 더 늘어난다. 그러다 보니까 뭐 미국 같은 데는 뭐 또 오래됐잖아요. 얘들은 뭐 땅덩어리도 있고 그래서 인프라가 이제 자꾸 교체 시기가 돌아오고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국내 기업들이 수혜를 받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용도별로 이거 참 보실 필요가 있는데 이미 뭐 전력은 많이 들어가죠. 이게 뭐냐면 전통적인 데이터 센터. 지금 우리가 뭐 서버 돌리고 뭐 다 하는 것들이에요. 클라우드 돌리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지금도 많이 들어갔는데 이것도 증가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뭐 암호화폐 이제 저는 좀 어느 정도 정책위로 이제 접어든다 보고 이것이 데이터 센터에서만 들어가는 게 기하급수로 증가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 우리가 한번 공부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전력 인프라 뭐 체계도가 어떻게 되느냐 바로 변압기가 필요하죠. 대장이 현대 일렉트론 HD 효성중공업. 효성중공업은 제가 뭐 이 두 종목 상당히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사실상 변압기 플러스 ESS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침 방송에도 추천해서 좋은 수익도 나오고 그랬는데 뭐 물론 낮방송도 그렇고요. 이런 것들 또 LX 요즘은요 그룹주에서 어떤 것이 부상하는 줄 아세요? 잘 아시겠지만 LS 들어간 거. LS 그룹주. 네. 이게 원래 LG 계열이거든요. 네네. 거기서 이제 그 세퍼레이트 분리돼서 나온 건데 이런 종목들이 신사업가지고 굉장히 핫해요. 네. 또 하나는 뭐냐 현대중공업. 관련해서 HD. 예, 그러니까 앞에 LS하고 HD 그 붙은 종목들은 요즘 아주 시세가 상당히 좋아요. 되게 잘 가더라고요. 되게 잘 가요. 앞에 알파벳 두 글자 있는 네, LS 그다음에 HD. 네. 그렇게 참고하시고요. 네. 그래서 LS 일렉트릭이 다 변압기 만들어서 재능전기가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이것도 이제 전력을 운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선. 대한전선, 대운전선, 가운전선, 일진전기. 저는 뭐 개인적으로 대한전선도 이제 미국에서 수주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거 워낙 매매가 좀 피곤한 종목이고 그다음에 가운전선 특히 일진전기 같은 거 한번 차트 보시겠지만 흐름이 좋더라고요. 이번 주는 저는 일진전기 한번 관심 있는 것도 괜찮다 생각이 들어요. 구리 당연히 풍산이라든가 대창, 이구산업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즘 이제 구리 관련 종목들이 조금 안 좋아요. 예, 반면에 우리 구리 관련도 봐야 되고 또 이것을 이제 구리 가격이 워낙 급등하다 보니까 대체할 수 있는 게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나요? 알루미늄 이런 쪽도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변압기에서 전선 탑픽 종목을 보게 되면 바로 HD 현대 일렉트릭이 되죠. 예, 미국 2028년까지 물량을 확보했죠. 예, 그래서 제가 이것은 사실 전력 인프라 얘기가 나오기 전에 10월 26일에 딱 6개월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한 거의 트리플 가까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트리플 아니고 300% 뭐 4배 가까이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좋았고요. 바로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또 LX 일렉트릭도 국내에서 1등이고 베트남에서 1위예요. 그래서 최근에 보게 되면 LS 에코 에너지가 있거든요. 이것이 뭐냐면 해저 케이블과 전선 케이블인데 이것이 또 베트남에서 굉장히 1등 두각을 나타내면서 LS가 베트남 쪽에서 이제 유럽이 가깝잖아요. 베트남이 그런 좀 효과를 누리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것도 1월 9일 날 황금 맥점에서 포착한 종목이기도 합니다. 효성중공업, 송배전 그리고 초고압 변압기 특화된 그런 회사죠. 예, 그래서 여기에 빠졌는데 ESS까지 한다. 이것도 우리 한번 공부할 대목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LS 전선, LS 에코에너지가 바로 이런 것들이거든요. 가운전선, 대한전선, 대운전선 이런 것들이 있다. 근데 이 대원전선이라든가 대원전 이런 종 굉장히 매매가 피곤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매매를 잘하시면 이런 종목들은 좋은데 그래도 안전하게 볼 수 있는 것들이 바로 가온, 뭐 일진 전기 이런 것들은 비교적 이렇게 우라가 심하지 않아요. 우라라는 게 뭐냐면은 일본 말인가요? 등락폭이 심하지 않다는 거예요. 꾸준하게 볼 수 있는 분들은 바로 이런 종목들이 낫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이제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게 바로 HD 현대 일렉트릭 일봉이 되겠습니다. 저도 이거 지금 딱 2달 동안 스테이에 머물렀거든요. 어제 이렇게 뽑을 줄은 몰랐어요. 그러면서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건 어떤 뜻이냐 봐요.
최근에 이제 우리 시장 흐름을 보게 되면 반도체가 먼저 시세를 뽑았어요. 그 다음에 뜬 게 이제 K-팝은 저는 아니라고 이제 보는 거고, 주식을 볼 때요 시스템적으로 움직이고 결국 펀더멘털을 받쳐줘야 하는데, K-팝 같은 거 보세요. 지금 하이브 같은 거 지금 어떤 논쟁의 소용돌이 속에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럴까요? 사람 마음은요 진짜 갈대처럼 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뉴진스, 뭐 위젠 해가지고 이렇게 늘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K-팝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게 반도체 때문에 나온 게 바로 전력 인프라였고요. 그 다음에 또 나온 게 뭐였을까요? 바로 K-뷰티, 예, 화장품. 요즘 핫하잖아요. 핫하죠. 그래서 뭐 화장품 수출이 뭐 4위 되고 뭐 엄청나게 오르잖아요. 그래서 화장품, 그 다음에 또 먹거리. 미국에서 냉동 김밥이 없으면 못 판다고 하잖아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우영이랑 그런 종목들이 다 이제 K푸드, K팝으로 K 뭐죠? 그 뷰티 쪽으로 가고. 근데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또 전력 인프라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거예요. 서큘레이션, 순환이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오늘은 제가 새롭게 이제 뭐냐면은 전력 인프라가 들어가고 결국 AI를 데이터 센터 하기 위해서는 여기저기 전력을 다 끌어와야 돼요. 가장 손쉽게 전력 끌어오는 게 뭔지 아세요? 화력 발전이에요. 근데 그건 뭐 ESG하고 배치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친환경으로 가는데 거기에는 뭐가 있느냐? 에너지 관리를 봐야 돼요. 태양광하고 풍력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태양광 쪽에서 SK 이터닉스, 여기는 태양광도 하지만 또 뭐가 있냐면은 이 회사에서 하는 게 ESS 사업입니다. 하나솔루션 별로 시세 흐름이 좋지 않고 HD 현대에너지솔루션 시세 흐름이 좋아요. 그 다음에 또 이쪽으로 쭉 가면서 뭐 CS윈도, 태웅, 뭐 우리기술은 자회사를 통해서 풍력하는 거고요. 뭐 유니스는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볼 필요가 있고, 근데 풍력은 세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저는 차라리 풍력을 보면 ESS를 보는 게 낫다고 저는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그 다음에 바이오매스라든가 탄소 포집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지열이라든가 그러니까 열병합 같은 게 GNC 에너지, 금양, 그린파워, 에콰이, 유니드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유니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게 탄소 포집, 이게 원래 유니드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소위 말해서 가슴 칼륨에서 글로벌 1위예요. 마켓시가 40% 차지하고 있고요. 이 회사가 이제 여러분들 난임 현상 때문에 불안해서 홍수 나서 난리잖아요. 그럼 이제 곡물가도 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비료가 많이 또 사용되겠죠. 그러면 거기에서 후광 효과도 있고 탄소 포집에서 이것이 꼭 가스 발전할 때 들어가거든요. 유니드, 이것도 가슴 칼륨 보셔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그 다음에 수소고 이제 SOFC예요. 수소 같은 경우는 현대차가 한다해서 크게 올랐잖아요. 그래서 그와 관련 두산 퓨얼셀, 범한 퓨얼셀, S 퓨얼셀이 있고 한성 엔지니어는 피팅하고 밸브 만드는 회사인데 뭐 덩달아 같이 올랐죠. 비나텍 같은 거, 이것도 수소 연료 전지를 봐야 되고, 그다음에 효성 첨단 소재 이런 것도 보실 필요가 있다. 에너지 관련주. 그러니까 그 어떤 화석 연료보다 이런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게 SK 이터닉스다. 이 회사는 태양광하고 ESS 공통 부문을 갖고 있죠. SK D&D에서 세퍼레이트, 그러니까 일적 분야로 돼서 했는데 처음에 황금 맥주이 포착한 게 이 자리였거든요. 이것도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정구점 돌파하고 있다. 이 종목에 대해서 제가 또 이따 재료가 있거든요. 이것은 제가 이따 장 마감, 무방에서 시간상 여기서 못하고 말씀드릴게요. 유니드 차트 보세요. 저는 참 이런 종목들을 좋아합니다. 꾸준하게 오르죠. 이것도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방금 전에 기업 내용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SML을 보셔야 돼요. 이건 제가 한 방송마다 여러분께 많이 오른 종목들을 어제 이제 현대일렉트론 같은 것이 많이 올라갔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봐야 될 게 SMR입니다. 이것은 AI 데이터 센터용 SMR이 필요한 게 앞으로 53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뒤처져 있습니다. 참 안타깝게 잃어버린 5년이 돼버렸죠. 예, 그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됐고, 이것이 진짜 앞으로 보게 되면 어차피 그 앞으로 이게 지금 이제 AI 데이터 센터가 전력이 필요한데 태양광 풍력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일반 원전이나 100분의 1 되고 높이도 한 2m 30cm, 저 키보다 약간 커요. 그 다음에 사고도 거의 안 나요. 그래서 세계 각국 원전 재가동하고 신규 건설 붐을 이루고 있다. 어떻게 좀 공부 많이 되고 계세요?
네. 열심히 뭐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정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미국 같은 경우 확실히 앞서가죠. 테러 파워가 이제 빌 게이츠에서 투자를 한 거죠. 이건 비상장회사고 한국이 저는 자체에서 우리나라가 좀 했으면 좋겠는데 SK 이노베이션이라든가 HD 현대 같은데 투자를 했어요. 이걸 보셔야 돼요. 뉴 스케일 파워. 샘 올트만이 뭐 핵 융합 그 발전도 했지만 바로 SMR을 투자한 게 바로 샘 올트만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삼성물산, 두산 에너빌리티 이런 회사들이 투자를 했어요. 근데 뉴 스케일 파워가요. 왜 원전을 계속 보셔야 되느냐? 어제 있잖아요. 밤에 13% 올랐어. 13%나 14% 올랐어. 급등 나왔죠? 참, 좀 절묘하게 맞아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아마존 같은 데서는 이미 데이터 센터 캠퍼스, 이게 SMR 회사를 인수까지 했어요. 그리고 밤사이에 보게 되면, 콘스텔레이션, 이게 이제 다 태양광이라든가 미국 전력 회사인데, 비스트라, 그 다음에 에너지, 그 다음에 SMR, 이런 종목들이 좋은 시세를 보였다. 이것도 하나 우리가 벤치마킹 해야 될 그런 종목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국내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 다 아실 겁니다. 최고 세계 수준이죠. 근데 이것은 그냥 뭐 하나 시총도 크고 스테디하게 움직이고 꾸준하게 움직이는 종목이고 뭐 한전기도 잘 아실 거고 BHI가 이제 발전 기자재고 그다음에 오일앤가스하고 보일러 이런 것들 만드는 회사입니다. 한국전력에 납품하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좋게 보는 게 바로 우진엔텍입니다. 저 개인적인 소견이에요. 그래서 원전 개척 설비하고 또 왜냐면 우진 자회사인데 우진은 있잖아요. 원전 해체하는 기술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것도 제가 최근에 3월 4일 방송 추천해서 한 79% 정도 아침 방송에서 80% 가까이 수익이 좀 상승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이런 것들이 참 누구나 꾸준하게 소위 말해서 흔들림 없이 수익 낼 수 있는 거죠. 우리 한 70조로 한 7번 마디마디 공략해서 좋은 상승 흐름이 일어났다. 여러분들 그냥 이거 뭐 수익 났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여기 직장 다니시고 좀 계좌가 아프시면 많이 계실 거예요. 자, 이렇게 이게 바로 이 자리였거든요. 그러면서 계단씩 오르고 위에서는 매도해야 되고 아까 제가 매매의 기술이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매도할 때는 매도하고 이 황금 맥점에서 매수하고 그러면 이게 단순히 이렇게 나타나는 겉모양 수익보다 훨씬 계좌 수익은 좋아질 것이다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제 뭐 이 정도로 해서 오늘 저희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해봤습니다. 강의가 아니고. 네. 네. 지금부터 그리고 앞으로 공부를 해보면 좋을 내용들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일단 AI가 정말 전력 수요를 많이 필요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에너지나 전기 쪽 그리고 소형 원자력까지 관심을 받고 있잖아요. SMR까지 함께 공부해 보시면 좋겠네요. 다양한 내용들 들어봤습니다. 위원님, 저희 이번에는 황금 맥점에 대해서도 한번 포인트를 짚어볼게요. 이번엔 어떤 종목들이 또 포착이 좀 됐을까요? 방금 전에 공부한 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소위 말해서 패러다임 시프트, 시대의 흐름을 알자. 지금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매크로한 관점에서 그걸 아는 거고요. 그러면 그것만 알아도 되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봐요. 그렇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야, 나 이거 뭘 사야 돼? 수십 개 종목이 나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만 본다 하더라도 하루에 수십 개 종목이 나옵니다. 정보 홍수에서 삽니다. 늘 뉴스 나오고. 맞죠? 그렇죠. 그러면 그거 다 살 수 있는 돈도 없고 피곤하거든요. 네. 그러면 그것이 전체를 이해했다면 거기서 소위 말해서 우리가 수익 낼 수 있는 매매의 기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 실전 매매하고 우리가 피상적으로 아는 그런 정보하고 그건 엄청나게 괴리가 느끼다는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아마 매매해보시면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은 뭐냐면은 이제 정말 내 수익을 극대화하는 그런 매매 전략, 거기서 공부하는 시간을 가질게요. 뭐냐? 항상 저는 이걸 강조하고 싶어요. 우리가 주식에서 수익을 가장 많이 낼 수 있는 것은 내용 있는 종목들을, 그러니까 펀더멘털이 뛰어난 종목들을 싸게 사는 거예요. 우리 주리앵커님, 시장 가끔 보시죠? 보죠. 매일 보죠. 보죠. 근데 좋은 물론 싸게 사고 싶죠? 당연한 거 아닌가요? 네. 비싸게 사면 손해본 것 같잖아요. 특히 여성분들, 그렇지. 그러죠. 여성분들은 진짜 뭐 옛날에 가면 시장 가면 콩나물 깍도 깎으려고 그러잖아요. 너무 옛날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옛날,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가격 비교. 가격 비교해서 네. 이제 뭐 완펄에서도 저 그렇죠, 맞아요. 싸게 사는 욕심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제가 30년 주식을 했는데 우리 개인 투자분들 왜 좋은 종목을 싸게 살라고 안 하세요?
물론 그러신 분도 계시지만 저는 제가 그때 말씀했지만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게 다 뭐냐면 소문 듣거나 그 다음에 그 소위 말해서 급등 차트 좋아하고 이미 뉴스 나고 다 그럴 때 다 꼭지에서 높은 가격에 사기 때문에 수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그랬을 거예요. 아, 나는 낮게 살려고 샀는데 자꾸 더 내려.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것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게 그러니까 내용 저점에 사도 빨리빨리 승부를 날 수 있는 게 그게 바로 황금 맥점 전략입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그거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근데 그 특징은 뭐냐면 보통 당일에서 5일 내에 늦어도 5일 내에 적중률이 8, 90%예요. 근데 그것은 제가 아침 방송 보면 돼. 1년 한 이제 지금 3, 4개월 됐거든요. 네. 적중률이 85, 6%예요. 1년 동안. 1년 동안. 네. 최소한 5% 이상.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자꾸 이러면 실전 매매 수익을 쌓는 거란 말이에요. 주식 자체는 위험자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진정한 수익은 몇 달이 지난 다음에 몇백 프로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물론 그렇게 이득도 취할 수 있겠지만 그 비현실적인 수익이고 굉장히 천에 한 명, 만에 한 명 하는 그 수익이 여러분 다 하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내용 있는 종목들을 저점을 잡을수록 수익은 극대화시킬 수 있는 거죠. 그럼 공부할까요? 첫 번째 HLB 글로벌입니다. HLB 그룹에서는 제가 여러 차례 경고를 올렸습니다. 4월 달 때 뭔가 이상하다. 사상 누각 같다. 조심하자. 왜? 이렇게 신학 개발하는데 무슨 아학교 회사가 필요할까? 그리고 또 그 CEO가 보게 되면은 M&A 꾼인데 그 참 신뢰가 할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의구심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가슴 아프시는 많이 계실 거예요. 왜? 증권 방송마다 많이 탔거든요. 타 방송도 그렇고. 그래서 그때 뭐 매도하신 분은 럭키하게 매도하신 거고 다만 이걸 얼마나 힘드셨어요. 근데 이건 어디서 잡느냐. 이때 황미끼 이렇게 잡아요. 황금 맥점 전략은. 내렸을 때. 그러니까 뭐냐면 두려움을 사면서 31%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위에서 4월 달에 얼마나 회자되고 그랬냐고요. 이렇게 좋은 수익이 났다. 한 31% 상승이 일어났고 우리는 매매했느냐? 안 했어요. 그러니까 내용이 없으면 아무리 기술적인 자리도 좋아도 매매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알아주시고. 두 번째 내용 있는 종목은 바로 YC가 되겠습니다. YC 같은 경우는 위수형 밑거리 패턴에서 이것도 이 거래일 동안 15%예요. 지수와 무슨 관계가 있나요? 이게 이제 삼성전자, 심텍에서 투자한 반도체 그런 소부장이 되겠죠. 그다음에 또 제가 좋아하는 유니도 이번 주만 한 거예요. 우리 한번 배우시자고요. 우리 왜요? 양양 패턴 못 들어봤죠? 네. 이제 좀 그러시니까 이거 이 시간에 배우시라고 그래서. 네네네. 이게 뭐냐면은 양양 패턴은 상위 5%인데 성공투자 상위 5%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이 캔들 아시죠? 양양, 병국 이러면서 이게 이런 거 놓치면 안 되죠. 그러면서 이것도 유니드도 여기서 이날 매수되는 거죠. 3일 동안 15%가 올랐습니다. 이게 따박따박 수익 나는 거죠. 그다음에 또 LX 일렉트릭도 이거 보실래요? 이건 역전대망치 다음에 도지 캔들 21%나 올랐습니다. 그다음에 토니몰이라고 화장품이거든요. 화장품도 이거 이제 음봉 5개짜리예요. 그러니까 음봉은 어떤 뜻이냐면 싸졌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때는요 그냥 거들떠 보지도 않으시죠.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이런 매매를 통해서 저도 인생 역전에 성공했기 때문에 자꾸 이런 기법을 제가 공부 시작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도 17% 올랐고요. 또 우진엔텍 같은 경우도 우리는 사실 계속 수익 아까 말씀드렸죠. 이것도 또 한번 양양한 패턴 나오네요. 변함없죠. 이것도 어떤 12% 정도 상승이 일어났고 그다음에 또 그린 케미칼이라는 그런 회사가 있습니다. 그린 케미칼도 보시게 되면 양음 거의 상상의 눌림이죠. 근데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 개인처분들은 이렇게 싼 고점에서 장대 양봉 나온 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물론 여기서 이렇게 장대 양봉 뽑으면 추세를 봐서는 끝난 게 아니지만 다만 여기서 봐요. 9,000원대 매수하신 분하고 여기서 8,000원대 이하에서 매수하신 분하고 10% 이상 차이가 나는 거예요. 수익률이. 그래서 이것도 13% 정도 올랐네요. 저는 자꾸 이 실전 매매를 좀 강조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ICTK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저점에서 잡으니까 15% 상승, 멋진 상승 흐름이 나왔어요. 제가 아침 방송에 들고 나와서 이것도 단기간에 15% 짭짤한 수익이죠.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결국은
여러분들 매매하실 때 계좌 수익이 목적일 텐데 급등 차트 이렇게 오르는 것만 되게들 좋아하시더라고요. 아니 뭐 그렇지 않다면 제가 느낌은 그래요. 예. 그러면서 급등 차트는요 뒤늦게 따라가면요 좀 당하기 쉽잖아요. HLB가 대표적인 그 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시면 좀 공부가 되실 겁니다. 그다음에 또 재활용 전기가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재활용 전기도 자 양양 패턴이에요. 그럼 이달 매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도 한 10% 정도 상승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이제 이츠 환불, 아까 토니발 똑같이 화장품이에요. 이것도 역전대망치 다음에 도지 다 눌림이죠. 그러면서 이 거래일 동안 15%나 올랐다. 그 다음에 또 금요일 날 장도 안 좋았는데 금요일 날 뭐 코스피가 삼성전자 때문에 1.26% 빠졌고 코스닥도 0.85% 빠졌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멋지게 오른 종목이 LS 에코 에너지다. 양양 패턴. 주식 참 쉽죠. 예, VI 그러면서 20% 올랐네요. 이런 게 참 음선, 그러니까 저는 하나 말씀드릴게요. 성공하는 투자는 파란색 숫자와 음선을 즐기고요. 실패하는 투자는 고점에서 환상을 쫓는다. 어떻게 듣기 거부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매매한 어떤 그 내역을 가만히 복귀하면서 오늘 주말이잖아요. 함께 또 한 번 공부할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네, 공부에 대한 바람과 열정이 크셔서 저희 너무 꼼꼼하게 해주시다 보니까 지금 시간이 없어서 또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화면 정리 후에 다시 돌아올게요. 계속해서 저희는 좋은정보위원과 함께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원님이 조금 더 심화적인 내용을 들려주신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들 기다리고 있을지 바로 들어볼게요. 예, 이제 저점에 잡으면 리스크는 최소화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그게 뭐냐면요, 많이 올랐을 때는 내가 수익 이득이 줄잖아요. 취할 수 있는 이득이 비싸게 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데 낮게 잡으면 특히 내어 있는 종목들은 계단식 상승 방향이 이루어요. 그래서 빨리빨리 앵커님께서 시간이 없다 그러니까 또 방송 분량 맞춰야죠. 첫 번째 YC캠 보도록 하겠습니다. YC캠은 이게 이제 바로 처음에 이제 황금 맥점이 포착한 게 바로 이런 자리입니다. 이런 자리. 그러면서 2월 2일부터 지속적으로 좀 포착이 됐고 이제 좀 날짜가 나오고 할게요.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네. 날짜가 안 나오니까 나오시나요? 그렇죠. 이제 2월 2일부터 꾸준히 이렇게 제가 이때부터 포착됐거든요. 근데 사실 여기서부터 제가 몇백 프로 났던 비현실적인 수익이에요. 또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근데 가장 최근의 맥점이 바로 이런 자리였다. 또 이런 자리였다. 다 저점했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또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건 제가 설명드리니까 스키핑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삼화전기가 최근 핫하게 오르고 있죠. 이것도 이제 이때 포착이 돼서 377%나 올랐어요. 늦깎이로 예, 바로 전력 인프라 거기에 테마에 이제 포함되면서 좋은 상승 흐름이 일어났습니다. 우진엔텍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것들은 정말 제가 7번 맥점 마디마디해서 뭐 겉으로는 대략 한 뭐 79% 올랐지만 실제 매매에서만 100%가 넘는 그 수익이 가능했던 그런 종목이 될 것입니다. 한미반도체 여전히 끝나지 않았죠. 이것도 보게 되면은 이제 이게 이제 답답한 거예요. 보세요. 이게 이제 제가 모투에서 제일 저점에 포착한 거예요. 이거 지금까지 가지고 계시면 흔치 않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서 이렇게 많이 오른 종목들은 우리가 한번 공부했을 거예요. 공부할 수 있게요. 2달 동안 횡보하는 거예요. 결국 주식은 기회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아까 말씀드렸죠. 빨리 단기간에 수익 내야 예, 결국 내 계좌가 불려갈 텐데 어쨌든 이것도 이제 서서히 한번 고개를 들을 수 있는 거다.
뭐 월요일날 이런 한미반도체 한번 자리에 우리 관심을 두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이네요. 그다음에 이제 엔캠 같은 경우도 완전 저점에서 포착해서 이렇게 계단식 상승파 꾸준하게 이거 보면은 양양한 패턴 나오죠. 참 쉽죠.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빛과 전자가 있죠. 이거 한번 공부하십시다. 이평선 밀집에서 양양음 패턴이에요. 이평선 밀집. 여기 뭐가 나와요? 무슨 색이에요? 노란색. 색깔과 관계없어요. 이거 뭐냐면은 저를 테이크해 주세요. 가지세요. 저 싸졌어요. 이게 과매도권이에요. 과매도권. 이때는 뉴스 안 나와요. 그런데 이때 포착해서 좋은 수익이 났다. 바로 양양 패턴 한번 또 공부할 계기가 됐었네요. 그다음에 재룡전기가 있습니다. 재룡전기를 보시게 되면 재룡전기도 바로 이렇게 이게 이제 강세 잉탱이라는데 이때부터 포착돼서 좋은 상승 흐름이 일어났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SK 이터닉스 같은 경우 정말 이런 것도 한번 공부하실래요? 이게 바로 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역전된 망치 도지가 나오고 그러면서 좋은 이제 그 다음에 재료는 나오는 겁니다. 기술적 맥점은 먼저 매수란 시그널을 보내는 거예요. 이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아이 패밀리 SC가 있습니다. 화장품이죠. 이것도 또 한번 보세요. 이것도 양양음이죠. 참 신기하죠. 그러면서 이평선 밀집에서 이렇게 딱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그랜벨 법칙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또 화장품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VT가 있어요. 예, VT 같은 경우도 역시 좀 보시게 되면 이것도 딱 눌렀을 때 매수가 돼서 이렇게 상승 흐름이 일어났고, 대한전선도 있잖아요. 우리 황금 백점 전략은 정말 저점에서 잘 포착이 됐네요. 어느 때요? 이렇게 상승해서 눌릴 때 이평선 맞고 거래의 바닥을 만들면서 튕겨져 나가는 그런 구간이 되겠죠. 예, 대한전선 그렇고, 그다음에 또 대원전선 우선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대원전선 우선주라든가 대원전선 이런 거 포착이 돼도요, 저는 매수 안 합니다. 너무 이게 요란하기 때문에. 그래도 음선 5개짜리 노란색 나오죠. 우리 주데이크님 열심히 보고 계시는데 음선 5개에서 노란색이 싸졌잖아요. 이때부터 좋은 시세 흐름이 일어났다. 단기간에 좋은 이렇게 상승 흐름이 일어났다. 정말 제가 아무리 막 강조드리면 저점 매수가 답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HD 현대일렉트릭 이렇게 말씀드렸고, 삐아가 있습니다. 삐아. 자, 음봉 3개짜리. 여기에서 이에서 상한가에서 급등 나왔어요. 이틀 동안에 3일 동안에 55% 올랐어요. 우리 대부분 개인투자자들은 그래서 완만하게 올라가면서 급등 차트 만들면서 한 달 지나면 55%는 그레이트하게 보이죠. 근데 이건 어떻게 돼요? 3일 만에. 그러니까 수익을 극대화 쓰는 방법이 바로 이런 거고, 제가 바로 이런 매매를 통해서 정말 성공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이제 폴라리스 AI가 있습니다. 폴라리스 AI를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AI 관련주거든요. 마지막 복수합시다. 갈까요? 가죠. 뭘까요? 양? 누가 이렇게 좋아한다고 이거? 이평선 밀집에서요? 노란색이죠. 네. 상위 5% 성공 투자. 이 바닥에서 성공 수는 상위 5%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이것도 좋은 수익이 났다. 와, AS 들어가겠습니다. 우진엔텍은 여러분들 저희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하도 많이 해서 다 아실 겁니다. 이제 뭐가 있냐면 우진엔텍은 일단은 아까 패러다임식부터는 말씀드렸고 이벤트가 크게 2개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29일인가 28일? 누가 하냐면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이 와요. 그때 윤 대통령이 가서 밑밥 깔아놨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근데 그게 40초 정도 돼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오면은 그냥 여행 올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진엔텍 하는 첫 번째 이벤트고, 두 번째는 7월 달에 불랑사하고 30조짜리 수주 경쟁이 벌어져요. 그걸 한번 기대해 보십시다. 예, 그래서 우진엔텍 꾸준히 보셔야 되고, 한번 월봉 볼까요? 이제 5월 또 다 가는데 5월 달 양선을 보게 되면 6월까지 끌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그래서 하여튼 함께 정고점 돌파를 기대해 봅시다. 수익 나신 분 축하드립니다. 네, 우진엔텍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그러면은 다음 전략도 세워보면 좋겠는데요. 네. 다음 오늘 포착주. 네, 오늘 제가 들고 온 종목은 네. 태양하고 ESS와 같이 콜라보를 이루는 바로 SK 이터닉스라는 겁니다. 아까 잠깐 설명드렸지만 이 회사를 어떻게 좋게 보는지, 또 어제 블록들이 일어났거든요. 그것이 어떤 함의를 갖는지 제가 공방에서 여러분들 모실 거고, 무엇보다도 HD 현대일렉트릭이 제가 제일 먼저 추천해서 여러분께
뭐 시간이 좀 됐지만 그래도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뭐 최고도 또 공략했죠. 예, 300% 가까운 수익을 냈거든요. 그 이을 히어로즈가 있습니다. 그 함께 하실 분들은 제가 가서 바로 모실 거예요. 예, 꼭 무방에 오셔가지고 그 아픈 계좌, 그 지긋지긋한 식물을 쫓는 매매보다도 내 계좌에 실질적으로 수익 쌓는 그런 또 기법까지 함께 전수해 드릴 겁니다. 많이 와주세요. 지금 살짝 힌트 주셨는데 저희 무방 기다리고 있잖아요.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위원님. 어떤 뭐 무방 이야기요. 또 해요? 네, 시간 한 다 번 더 됐는데. 했어요. 지금 저희 시간 없어도 한 번 더 들어오세요. 아, 저는 네. 여러분들 모신 지가 30년이 넘었어요. 아, 그러니까 주식에서. 그러니까 진짜 3년 다 겪었는데 이게 성공하는 게 운 좋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운이 좋게 생겼습니까? 주식은요. 감정이입을 하지 마세요. 그래갖고 냉정하면서도 진짜 가장 중요한 게 이상적인 그 수익 추구하지 마세요. 제가 이상적인 수익 추구하다가 실패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 해야죠? 현실적으로 하루하루 행복해지는 매매. 요즘 제가 슬로건이 뭐냐? 행복한 꽃길로의 동행입니다. 그래서 함께 하실 분들은 많이 놀러주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자, 잠시 후 12시부터 시작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좋은 정보 위원회는 여기서 또 인사를 드릴게요. 위원님, 고맙습니다. 이번 순서는 믿고 보는 이재상의 파인 시그널 순서입니다. 저희 바로 위원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위원님. 자, 이번 주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시장이 이어졌습니다. 네. 그 속에서도 이제 상한가만 포착주들 잘 살아있는지 궁금합니다. 바로 들어볼까요? 네, 예. 지난주도 굉장히 혼란스러웠고, 그리고 5월 달 자체가 굉장히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데, 그 와중에서도 지난 한 주는 젠슨황의 주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젠슨황이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뭐 120조 원에 다다르는 그런 지분 가치를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젠슨황이 지금 화두가 되고 있다는 거는 당분간 이렇게 언론에서 계속해서 젠슨황 얘기가 나올 거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돈의 흐름이 어디로 갈 것인가가 어느 정도 포착이 되겠죠. 그러니까 주가라는 거는 소외당하고 있는 데는 계속 소외당할 수 있고, 올라가고 있는 그런 섹터. 젠슨황, 리코르, AI죠. 그래서 우리가 AI 쪽에 계속 집중적으로, 지난주에도 이 시간에 AI를 집중적으로 말씀드렸고, 이번 주도 AI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파악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주 우리가 또 예상되는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이 벌써 한 달 내내 제가 언급을 드리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 달 전에 사셨다면은 거의 뭐 한 80% 이상의 수익을 거둘 수 있고, 지난주에 사셨어도 거의 30%대의 상승을 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결국은 AI는 전기와 관련이 있고, 우리가 전기, 전자 이런 종목들이 같이 이제 동반 상승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보면은 우리가 뭐 전선이라든지 전기 쪽 이런 종목들이 조정받으면 올라가고 조정받으면 올라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워낙 가파르게 올라갔기 때문에 또 다행히도 중간중간에 조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이 구간, 16만 원, 18만 원대에서 집중적으로 조정을 받을 때 이 구간이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뭐 지난주에도 20만 원 직전에서 말씀드렸는데 다시 23만 5천 원까지 이제 점프업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종목이 또 올라갈까? 이게 항상 중요한데요. 이번 주도 이제 리뷰를 그 구간에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 바닥 구간에서의 내용들을 보면은 거래가 줄고 있죠. 그러니까 이 구간의 거래량 상승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데 거래 대금은 줄고 있다. 그러면 아무래도 주가 상승은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겠다. 자, 그러면은 주봉 상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21% 정도 상승을 했죠. 네, 한 주간 단위에서 강한 상승. 근데 강한 상승이 나와도 계속해서 강한 상승이 나왔던 구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구간에서 봤을 때 지금 보시면은 거의 한 13주 중에서 2주를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양봉이죠. 중요한 거는 아직까지 거래량이 살아있다. 그래서 이 종목이 기관이 샀냐 외국인이 샀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거래량은 아직까지도 메이저 물량들이 다 빠져나가지 않고 조정시마다 계속해서 상승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말씀드린 대로 이제 AI 종목인데 자, 두 번째 종목도 가온전선도 AI죠. 제가 이 시간에 뭐 똑같은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작년에는 포스코그룹, 올해는 LS그룹이라고 그랬는데 LS그룹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반면에 지금 가온전선을 제가 이 시간에 자주 말씀드렸던 거는 LS전선이 대주주예요. 그러니까 가온전선도 일종의 LS 패밀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난주에 이렇게 조정을 받았는데 이렇게 조정을 받았을 때가 바로 이제 매수 타이밍이 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조정받을 때 거래량이 어떻게 됐나 우리가 살펴보면은 거래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 거의 한 8거래일 연속해서 거래량이 축소된 상태. 그리고 가격만 내려왔다. 7만 4천 원에서 5만 5천 원까지 내려왔으니까 지금 구간은 매수했을 때 가볍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형성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우리가 가온전선을 비롯해서 이 AI 관련된 우리가 전선 전기하면은 뭐 재룡전기, 그죠? 뭐 일진전기, 삼화전기, 뭐 거기에 이제 삼화 콘덴서는 지금 안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로에 지금 매수 찬스인데 뭐 대원전선까지 계속해서 전선 전기는 여러분들이 필수적으로 가져가야 된다. 왜? 젠슨황 때문이죠, 그죠? 네, 젠슨황 그러니까 기승전 젠슨황으로 가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가온전선이 다음 주에 올라갈 수 있을까? 우리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보시다시피 두 번의 음봉이 나왔는데 5주선을 이탈하지 않았고 거래가 줄었다. 그러면 다음 주가 양봉이 나올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최대한 저점에서 매수하신다고 하면은 가온전선을 쉽게 수익을 낼 수 있다. 지금 포착해서 드린 이후에 벌써 195%나 올라갔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 뭐 지난번에도 이제 재룡전기에 대해서 재룡전선과 재룡전기에 대해서 설명드렸지만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아직 끝나지 않은 게임. 뭐 젠슨황이 갑자기 없어지지는 않겠죠. 자, 다음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또한 AI다. 자, 이것도 우리 기술은 우리가 원전으로 보시면 되는데 자, 원전 쪽 지난주에 설명드리고 나서 벌써 이만큼이나 올랐어요. 네. 지난주에 우리 기술을 꼭 보셔야 된다. 왜? 원전 쪽에서는 가장 메이저 종목이 우리 기술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기술이 1분기 역대 매출이 최대 매출 굉장히 큰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원전 같은 경우에 우리가 수주됐을 때 공식적으로 발표한 건 우리 기술이 500억을 수주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 기를 원전 한 기에 대한 계약 그러게 되면은 이제 우리 기술은 500억 매출. 그러면 원전을 4기를 계약을 한다고 하면은 2천억의 매출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실적이 퀀텀 점프를 하게 돼 있죠. 그러면 실적이 좋아지면 당연히 주가에도 반영이 될 수 있는데 뭐 지난주에 포착을 해드린 이후에 이렇게 많이 오르고 있으니까 지금도 아직은 시작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더 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올라간 이런 속도를 보시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갔지만 실제 금액을 보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재룡전기 같은 경우에 벌써 수백 프로 올라갔는데
지금 이 종목이 1,000원대에서 2,000원대. 아직까지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좀 있다. 그리고 지난주 어제죠. 어제가 이제 단기가 매매로 들어갔기 때문에 월요일, 화요일까지 단기가가 이루어지게 되면 수요일 날 이제 단기가가 풀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는 월요일과 화요일 날 정도에 매수했을 때 수요일 날 다시 한 번 더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주봉상 보면은 아직까지 거래가 줄어 있고 그리고 물론 장대 양봉을 만들어냈지만 거래가 줄었다는 것은 바닥에 있는 물량들이 다 빠져나가지 않았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30분 단위가 매매에서는 메이저 물량들이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래량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30분 단위가에서 매수했을 때 30분 단위가가 풀렸을 때 적중 확률이 높고 상승률이 높은 거죠. 그래서 그런 원리를 여러분들이 이용하시면은 또 도움이 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CG트로닉스. 이 또한 AI죠. 이 회사에서 만들고 있는 질화갈륨 전력 반도체가 데이터 센터에 적용이 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나왔는데 지금 단위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단위가가 바로 이 구간에서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30분 단위가가 끝났는데 끝나고 나서 아직까지 큰 거래가 형성되고 있지 않죠? 그 얘기는 이곳이 바로 변곡점이다. 이 구간에서 더 오를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다. 근데 이제 지금 보시다시피 거래량이 줄은 상태에서 견고하게 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가 좀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문제는 이제 주봉상에 있죠. 네, 지난 2주 동안의 흐름을 보면 고점이 내려와 있고 그 전주에서 대량 거래가 실렸기 때문에 만약에 다음 주에 이번 주에 이 저점을 이탈한다고 하면은 공략하면 안 되겠죠. 그럼 좀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격이 벌어졌을 때는 우리가 어디서 공략한다? 네, 요 5주선에서 공략하는 게 좋겠다. 그러면 5주선과 지금 가격의 괴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를 좀 이용을 해주시면 좀 도움이 되실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계속 이제 LS그룹에 대한 내용들을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에 아직까지 안 오른 그 유일한 제가 지난주 공개 방송에서 LS그룹 중에서 유일하게 안 오른 종목이 바로 LS 마린 솔루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에 엄청난 상승을 보였습니다. LS 마린 솔루션이 지난주에만 거의 50% 가까운 상승세를 보였는데 바로 이 구간이죠. 네, 올라가기 전에 어느 정도 매수가 밀집돼 있는 그런 구간에서 점법이 시작이 됐죠. 지금 보시다시피 LS 마린 솔루션은 바로 어제 이제 제3자 유상증자 배정이 나오면서 강하게 더 치고 올라갔죠. 우리가 이런 거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주주가 자사주를 사는 거와 그리고 제3자 유상증자의 차이는 뭘까? 제3자 유상증자라는 거는 1대 주주가 아닌 제3자가 투자를 하는 게 바로 제3자 유상증자 배정이고요. 대주주가 자사주를 매입한다? 그거는 이거와는 다르다. 그래서 대주주가 자사주를 매입을 해서 올려서 파는 게 어느 정도 우리가 도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주주가 자사주를 산다고 해서 주가가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제3자가 투자를 했다는 얘기는 이 구간에서 투자했다는 얘기는 더 상승할 수 있겠다라는 어떤 그런 의지를 가지고 투자를 했겠죠. 그러니까 이런 상승률에 있어서는 그런 차이가 있다. 우리가 뭐 대주주가 트레이더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주주가 매수했다고 해서 우리가 주가가 올라간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제3자 유상증자 배정은 그야말로 이제 제3자가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종목에 좀 유념해서 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이 종목에 대해서 주봉 상태에서 보면은 자, 이게 언제냐면은 작년 7월 달이죠. 그러니까 작년 7월부터 지금까지 거의 1년 동안에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다가 이번에 이제 돌파가 났는데 LS그룹 관련주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은 올해는 LS그룹 관련주가 전부 다 상승할 것이다. 그렇다면 아직까지 아직 안 오른 LS 관련주가 또 있죠. LS 머티리얼이라든지 뭐 LS라든지 뭐 이런 LS도 지금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련주들을 다시 한번 또 우리가 뒤돌아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물론 AI와 관련된 종목. 이제 금양그린파워는 풍력 쪽 관련된 종목인데요. 중요한 거는 이 종목이 과연 더 올라갈 것인가?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하겠죠. 신재생 에너지가 요즘에 많이 오르고 있는데
뭐 태양광, 원전, 풍력 다양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풍력 중에서도 CS 윈드나 CS 관련주들은 아직까지는 좀 속도가 느린데 금양 그린 파워는 상장한 이후에 거의 올라가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박스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전반적으로 흐름 자체는 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추세가 이어지고 있고 이 구간, 우리가 여기 봤을 때 대략 17,000원과 15,000원의 이 박스권을 드디어 돌파를 시작했다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목요일 날 돌파를 했고 금요일 날 거래가 완전히 줄면서 숨죽이고 있죠. 만약에 이제 거래가 다시 터진다고 하면 목요일 날 고점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양 그린 파워는 아무래도 이런 미국이 중국을 지금 견제하는 상황에서 뭐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쪽에 계속해서 호재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뭐 태양광 패널 같은 경우에도 관세를 폭탄을 매겼기 때문에 풍력 쪽에도 뭔가 제재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금양 그린 파워의 주봉 상태를 보시면요. 자, 상장한 이후에 계속해서 하락을 하다가 지금 본격적인 상승이 나왔는데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자, 이때죠. 4월 초에 첫 주에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는데 항상 바닥권에서 영망치가 나왔을 때, 가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되는 그런 관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지금도 보시면은 추세를 이탈하지 않고 계속 올라가다가 다시 한번 이런 영망치 형태의 캔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은 다시 한번 돌파를 시도할 것이다. 그래서 넓은 그림에서 봤을 때 우리가 뭐 22,000원대라든지 이런 구간까지도 한번 피크를 형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카페24입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린 종목 중에 유일하게 AI가 아닌 종목인데 우리가 숏폼이라고 하죠. 우리가 짧은 콘텐츠, 짧은 동영상 콘텐츠, 우리가 틱톡 같은 거를 숏폼이라고 하는데 숏폼에서의 어떤 마케팅을 강화시켜서 수익성을 더 거두고자 하는 게 지금 카페24의 영업 모토입니다. 그래서 숏폼 기반으로 하는 커머스를 강화시키고 숏폼 크리에이터를 또 강화시키고 해서 요즘에 숏폼이 굉장히 인기가 좋기 때문에 그쪽에서 어떤 이커머스의 그런 매출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카페24가 이때 당시에 구글에서 투자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서 엄청난 상승을 보였는데 구글이 투자했다는 거는 아직까지도 구글의 관심을 계속해서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자, 이런 조정을 받고 나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는 구간에서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 자, 이렇게 하락 추세에서 돌파가 나오는 거래량이 터졌다. 지금 보시다시피 이 구간에서의 거래량이 올라가면서 이 정도의 거래량이 나오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올라갈 때 상승세가 이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최근 들어서 보시면은 뭐 5일선 이탈하지 않은 범위에서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게 핵심이고요. 기관이 거의 2주 넘게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다. 그러면 기관이 주포다. 그러면 기관이 이 물량들을 계속 모으고 있다면은 기관의 매도 자리가 바로 우리가 매도해야 되는 자리다. 그러면 아직까지는 기관이 매수하고 있다면 우리도 매수를 해야 된다. 똑같은 그런 어떤 매수 포지션을 따라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구글이 이제 260억 정도 투자했기 때문에 그 효과가 아마 추후에도 또 나올 겁니다. 그 구간이 이제 260억 구글에서 투자했던 구간 때문에 이만큼 상승했지만 지금 구간에서는 조정을 워낙 잘 받았기 때문에 지금 3주 연속 양봉을 그려내고 있죠. 그래서 실제 우리가 이제 매물대라고 하면 이런 고점 부분이죠. 32,000원대라든지 3만 원대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22,000원. 그러면 3만 원인 3,000원이라고 보더라도 아직까지 한 50% 이상의 상승률을 보일 수 있는 구간이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이삭 엔지니어링입니다. 이 젠순왕, 아까 저희가 처음에 방송 시작하면서 드렸던 말이 바로 이 젠순왕이죠. 네, 젠순왕이 화두입니다. 근데 젠순왕이 델과 함께 이런 비즈니스를 강화시키기로 했는데 쉽게 해서 이제 파트너십을 강화시킨다는 얘기는 다른 비즈니스들을 여러 가지를 같이 하겠다 이런 뜻인데 이 델과 관련돼 있는 회사가 바로 이삭 엔지니어링이죠. 그래서 델 엣지 서버 큐몰로시티 공급이라든지 그리고 빅데이터에 관련된 AI 제품에 관련해서 엔터프라이즈급 시장에 대한 어떤 공동 영업 마케팅을 했었던 회사가 바로 이삭 엔지니어링입니다. 그러니까
델과 관련이 있는 회사고 델은 젠슨항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중간에 델이 껴있긴 하지만 지금 우리가 주가의 흐름을 봤을 때 여기서 굉장히 속도가 느렸지만 조정을 다 받고 다시 속도가 빨라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삭 엔지니어링의 과거에 이제 상장 초기에 고점을 우리가 인식을 하면서 매매를 하시면 되는데요. 이 회사가 지금 매출이 68%나 성장을 했습니다. 지난해에 굉장히 큰 성장을 했는데 아마 매출에 따라서 굉장히 이 회사가 이제 주로 스마트 팩토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주에 따라서 이 매출 자체가 굉장히 커지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SK 하이닉스, 우리가 젠슨항이 결국은 SK 하이닉스와 연관적으로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SK 하이닉스가 지금 굉장히 상승을 많이 하고 있죠. 근데 SK 하이닉스가 이 회사의 거래처입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에도 이삭 엔지니어링이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젠슨항과의 연관성이 두 가지나 형성돼 있다. 중간에 델과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뉴스가 또 나와서 이삭 엔지니어링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지는 또 두고 봐야겠죠. 어제 바로 이제 상한가를 갔는데 중요한 건 이제 어제 거래량이 좀 늘었기 때문에 아마 월요일 날은 약간 하락 출발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간에서 풀렸고 그렇다고 우리가 월요일 날이 또 매수 기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삭 엔지니어링의 주봉을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투자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겠죠. 자, 보시다시피 1월 달에 바닥에서 대량 거래.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바닥에서 영망치가 나왔을 때가 매수 포인트인데 그 구간 이후에 이런 박스권을 돌파하는 상한가가 바로 어제 나왔습니다. 자, 이 정도의 거래량. 지난 1월 달이죠. 주봉상에서 한 주에 한 주간 단위에서 3천만 주 이상 거래가 됐는데 자, 보시다시피 지난주에 상한가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2,300만 주.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바닥에서 터졌던 거래량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줄어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서 추가적인 물량이 고점에서 나왔을 때가 바로 매도 시점이다. 그래서 아마 이삭 엔지니어링은 다음 주에 하락했을 때 여러분들이 매수해보는 그런 전략을 가져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종목이 이제 태성입니다. 이 회사는 PCB 자동화 생산의 핵심 설비인 습식 설비를 전문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고요. 뭐 카메라 모듈이라든지 2차 전지 사업 이런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실제 유통 물량이 적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관심도에 좀 떨어져 있던 그런 회사입니다. 유통 물량이 1,300만 주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아마 그 이상의 거래량이 터지게 되면 뭔가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전날 1,689만 주가 터졌어요. 그러니까 전날 뭐 보시다시피 이 거래량을 보시면은 전날이 아니라 이제 목요일 날이죠. 목요일 날 그 정도의 거래량이 터졌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 140만 주밖에 거래가 터지지 않았다. 거의 우리가 매수 포인트를 잡을 때 거래량이 극도로 줄었을 때 거래량이 폭발하면서 그 다음에 올라가기 때문에 거래량이 이렇게 많이 줄었을 때가 바로 매수 포인트죠. 특히나 어제 같은 경우에 또 양봉이 나왔고 또 우리가 추세 자체로 봤을 때 추세가 이탈된 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박스권 전략이라고 하지만 이런 박스권에서 우리가 매수를 했을 때 한 단계 레벨업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4,000원대와 지금 4,000원대 요 구간이죠. 네, 요 구간에 집중되어 있는 매물을 소화해서 돌파한 게 바로 대략 한 8거래일 전인데 지금 구간은 우리가 매수하기 딱 적게인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실적 자체가 전년도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1,300%나 성장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 회사의 실적들이 좋아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같은 구간에서는 아마 AI와 관련돼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고 실적이 더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태성. 자, 주봉상으로 보면은 중요한 게 포착이 됐죠? 네, 2주 연속 거래가 줄고 있다. 2주 연속 거래가 줄고 있는데 신고점을 이미 2주 전에 돌파했고 지난주에도 양봉을 유지하고 있다. 지금 5주 연속 양봉을 유지하고 있는데 아마 이 정고점을 돌파하는 거는 그렇게 크게 무리가 없지 않을까. 다음 주가 바로 돌파하는 그런 주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도 공개 방송에서
치킨 이벤트가 있는데요. 지금 설명드린 내용 중에서 제가 퀴즈를 내드리고 여러분들이 거기서 정답을 맞췄을 때 선착순으로 3분께 치킨 이벤트를 해서 무료 치킨 쿠폰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치킨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음 주에 어떤 돈의 흐름이 포착되는 그런 섹터들이 있습니다. 그 섹터들을 여러분들이 공략하기 위해서는 이번 주 공개 방송도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카페24도 있긴 했지만 AI가 대세긴 대세네요. 이제 상 한가만 다음 주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희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네, 이번엔 시장 이야기 한번 좀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앞으로 기다리고 있는 일정들이나 시장 흐름들 좀 어떻게 예측하세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제 상승폭이 굉장히 둔화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4월 말에 비슷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주면 이제 5월 말인데, 4월 달에 이제 5월 달 좀 어려운 시장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 여러분들 5월 달 시장 자체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많은 분들의 의견과 예견이 있었지만 역시나 5월 달이 지금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5월 달 계속해서 하락 중에 있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어제부로 4월 종가를 이탈하면서 하락으로 돌아섰죠. 근데 미국 시장은 악재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상승하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고용지표라든지 고용지표가 잘 나온다는 얘기는 결국은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점점 축소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실업자 건수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은 계속해서 올라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금리 인상에 관련된 내용들이 또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에 관련된 내용들이 대두돼서 전반적으로 미국 시장이 하락을 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악재가 터졌을 때 일시적으로 하락한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 또 악재가 나오면은 다시 한번 조정받은 상태에서 다시 한번 상승. 이런 흐름이 나온다는 거는 결국은 미국 시장은 전반적인 추세가 상승하고 있고 우리나라 시장은 전반적으로 추세가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상반된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런 걸 완전히 디커플링이라고 하는데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죠. 왜냐하면은 자국 이기주의 때문에 계속해서 각국 나라들이 공장을 자기 나라로 다시 유치하면서 자국의 산업을 키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우리나라가 뭐 지난주에도 이렇게 발표한 걸 보니까 싱가포르이 아니라 지금 대만보다도 우리가 시가총액이 낮다고 하는데 뭐 그런 상황이라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격차가 벌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삼성전자가 지금 엔비디아의 테스트를 통과를 못했다는 그런 내용들도 나오면서 어제 큰 하락을 보였는데 삼성전자가 그래도 어느 정도 기준이 돼야지만 되는데 삼성전자가 하락하다 보니까 다른 쪽에도 수급이 굉장히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이벤트들을 예상을 하면서 우리가 좀 대응을 해야 되는데요. 다음 주 화요일 날 아랍에미레이트 대통령이 국빈 방문을 합니다. 여기에 이제 관련된 종목들이 있는데요. 그거는 아마 이따가 이제 공개 방송에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고 워낙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29일 날 수요일 날은 연준의 베이지북 공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30일 날은 미국의 1분기 GDP 수정치가 발표가 되는데 이런 굵직한 이벤트 때 어떤 반응이 나오냐에 따라서 미국 시장이 조정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은 조정받다 다시 갈 것이냐 이런 거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자본들이 미국에서 계속 나올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세는 미국 시장은 살아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투자 아이디어를 미국 시장에서 계속해서 움직이는 섹터, 이 섹터와 연관된 섹터를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되고 그쪽에 우리의 돈의 흐름이 포착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면서 다음 주를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는 전반적으로 상승 추세인데 우리 증시는 그에 반면에 이제 반대의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다소 좀 아쉽습니다. 우리 증시도 하루빨리 좀 따라잡았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발표되는 지표들에 따라서 방향들 저희와 또 함께 계속해서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 포착주들 흐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저희가 좀 체크해야 될 종목들 한번 살펴볼게요, 위원님. 네, 2차 환불을 보겠는데요. 2차 환불 드리고 나서 지금 견고하게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5일선 이탈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제도 이제 신고점을 돌파하면서 어제 14%나 급등을 했었는데요. 지금 이제 5일선과 이격이 좀 있기 때문에 조금 낮은 구간에서 또 추가도 가능한 그런 구간이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어제 신고점을 돌파했지만 거래량이 많이 줄었죠. 바닥에서 터진 거래량들이 대략 뭐 270만 주대인데 어제도 대량 거래가 나오긴 했지만 그 거래량이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이 화장품 섹터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대부분의 화장품 회사들이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실적이 좋아진다는 건 이 추세가 실적 추세가 계속 좋아진다고 한다면은 그리고 앞으로 예상치도 좋아진다고 한다면 화장품 관련주들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한국 화장품이라든지 콜마라든지 그런 회사들이 전부 다 지금 상승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이 종목들이 실적 대비해서 굉장히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화장품 회사 하면은 그런 회사들을 우리가 같이 볼 텐데 뭐 토니모리라든지 뭐 네이처셀 이런 종목들도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같이 관심을 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번에 실적이 나온 걸 보니까 1분기 영업이익이 168%나 이제 성장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실적이 계속해서 개선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추가적인 상승은 여기 이 구간부터 다시 한번 25,000원 정도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환불 살펴봤습니다. 화장품주들 실적 점점 좋아지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지켜볼게요. 다음 종목 우리 기술도 바로 만나볼게요, 위원님. 네, 우리가 이제 원전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태양광 쪽은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런 신재생 에너지 자체를 필요로 한다는 거죠. 우리가 유가가 지금 떨어지고 올라가고 이런 거랑 상관없이 AI라는 그런 어떤 특정 테마들이 결국은 이런 전기 소모가 늘어나기 때문에 과거와 달리 이런 전기 소모들 그리고 전기 설비라든지 이런 쪽을 계속해서 보강을 해야 됩니다.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도 뭐 말씀드렸다시피 원전 한 기를 수주했을 때 500억의 수주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체코 원전이라든지 뭐 아랍에미레이트 원전이라든지 이런 쪽에 지금 원전들이 대기하고 있죠. 그래서 수주가 실제 형성이 된다고 하면은 바로 매출 자체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이 종목을 계속해서 지켜봐야겠다. 특히나 지금 단일가기 때문에 월요일, 화요일까지 단일가가 마무리되면은 수요일 날부터 단일가가 풀리게 되면 그때부터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겠다.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아마 매수하셨어도 거의 30% 가까운 수익이 나왔을 텐데 아직까지도 공략이 가능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도 공략이 가능하다고 보시는 우리 기술까지 들어봤습니다. 저희 이제 다음 주 전략도 한번 세워볼게요. 어떤 종목을 한번 눈여겨봐야 될까요? 네, 아무래도 요즘에는 시장의 어떤 움직임들이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들이 굉장히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재룡전기처럼 계속해서 그런 전력 설비라든지 이런 쪽은 수급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 외에 다른 자금들은 바닥에서 움직이는 메리트 있는 그런 종목들의 자금들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공구음원입니다. 어제 대량 거래가 발생을 했는데 어제 1,300만 주의 대량 거래가 발생을 했습니다. 먼저 이제 수급적인 내용들을 말씀드리자면은 이 회사가 실제 유통되고 있는 주식의 물량은 660만 주고 어제 1,388만 주가 거래됐다는 거는 거의 더블이 거래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유통 물량이 더블이 거래됐다는 거는 그만큼 뭔가 자전 거래라든지 매도를 통해서 거래량을 폭발시켜서 거래량을 굉장히 대폭 증가시켜서 거래량을 통해서 추가적인 상승을 유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이다. 특히나 이제 어제 바닥권에서 처음 올라왔고 어제 뭐 상한가에 도달은 못했지만 이 구간에서 이제 바닥이 보여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 회사는 이제 빅사이즈 의료 판매 업체입니다. 뭐 과거에도 굉장히 부각이 된 적이 있었는데 뭐 이너웨어라든지 스포츠웨어 이런 잡화류도 확장을 해서 어떤 신사업을 계속해서 매출을 증가시키려고 하는 노력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2023년도부터 뷰티 브랜드도 런칭을 하면서 아마 올해는 다시 한번 더 매출이 증가할 수 있는
그런 회사가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공구만 기술적으로 우리가 주봉 상태로 보면은 2022년도에 7월 달에 54,500원을 찍었고요. 그리고 최근의 움직임, 어제 종가가 6,89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종목이 거의 54,000원대에서 5,000원대까지 내려왔다는 거는 주가가 고점 대비 10분의 1까지 내려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이제 그런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주가가 고점 대비 10분의 1까지 내려왔다면은 상장 폐지만 안 되면 올라간다. 이런 말씀을 가끔 드렸거든요. 근데 이런 종목이 이제 바로 거기에 해당되는 종목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지금 이제 일봉상 거래량을 보시면요. 자, 일봉상 거래량을 보시면은 거의 한 1년 반 만에 최대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이 정도 거래량이 터졌을 때가 바로 2022년도 12월 달이었는데요. 네, 그 이후에 거래량이 거의 없고 계속해서 하락만 보이다가 지금 대량 거래가 발생했다는 거는 이 구간에 뭔가 빅 메이저들이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격 전략을 말씀드리자면요. 시가에 매수하시고 손절가는 6,100원, 목표가는 8,9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구우먼입니다. 의류 제작 판매 기업인데 뷰티 쪽으로도 진출을 꽤 하고 있네요. 그리고 어제 또 대량 거래량이 발생했다고 하니까 전략들 꼼꼼하게 챙겨보시기 바랄게요. 위원님, 이번에는 무방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소개해 주세요. 제가 이 시간에 최근에는 LS그룹 관련주들을 뭐 수차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뭐 LS 일렉트릭이라든지 뭐 LS 에코에너지 지금 거의 몇백 프로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 주에 사셔도 계속 30%, 50%, 100%까지 날 수 있는 그런 구간들이 형성됐는데 우리가 돈의 흐름을 포착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지난해에는 포스코그룹 관련주, 포스코그룹 관련주에서 뭐 포스코 홀딩스라든지 포스코 퓨처 전부 다 퀀텀 점프를 하면서 굉장히 급상승을 했는데 그게 바로 돈의 흐름이라는 거죠. 지난해에는 포스코그룹, 올해는 LS그룹. 지금도 보시면은 LS그룹 관련주 중에서 최근에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들이 뭐 LS 머티리얼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아직까지 LS그룹에서 상승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LS라든지 LS 일렉트릭이라든지 LS 에코에너지라든지 아직도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작년에 포스코그룹처럼 돈의 흐름이 여기 있고 그리고 이 그룹들은 아직까지도 상승을 계속해서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그럼 우리가 굳이 안 가고 조정받는 그런 저가의 종목보다는 돈이 들어와 있는 종목에서 활발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수익을 낼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이런 종목들을 중간에 조정받을 때 진입을 하시면은 큰 수익을 낼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이 LS그룹 외에도 이 시장이 어려운 과정에서도 또 돈의 강한 흐름이 포착이 된 섹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섹터는 아마 이 LS그룹과 같이 동일하게 상승을 할 수 있는데 그 섹터에 대해서 오늘 공개 방송에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잠시 후 12시부터 시작이 되니까요. MTN 홈페이지에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정리해보고 돌아오도록 할까요? 머니왕 1부도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저희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에도 이재상 위원 꼭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과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위원님 고맙습니다.